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마더텅 수능 기출 20분 미니 모의고사 24회 고3 국어 영역에서 제2회 9에서 12번 문제입니다. 9에서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가의 작품은 바로 그 유명한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십시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기니 신고 나왔죠.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올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그 올라본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본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본이가 되겠죠. 본이. 올라본 사람이 그 사람이 니신고 이런 뜻이겠죠. 상상도는 맨 꼭대기. 동산 태산이 언하야 높뒀던 곳. 이 언하야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어느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산과 태산이 어떤 것이 더 높은가 이런 얘기죠. 비로봉보다 높던가 이런 뜻이고요. 노국 좁은 줄도 우리 뭐라거든 이랬죠. 노국이란 건 노나라죠.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그 넓거나 넓은 처나 어찌하야 적단 말고. 그러니까 왜 공자는 어째서 이 넓은 천하를 적다고 말하는가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어와 더 디위를 이 디위라는 것은 이제 어찌 어이하면 알 거이고라고 했죠. 이 디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 경지 정도로 해석해요. 경지. 그걸 이제 디위라고 하는 거죠. 어와 더는 저의 옛날 말이죠. 국외음화가 되기 전이죠. 어떻게 알 것인가? 오라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그러니까 오르지 못했는데 내려가는 것이 고이할까? 무엇이 이상할 것이냐? 이런 뜻이죠. 요즘 말로 하면.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할 것이냐? 원동굴 가느다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가느다란이라는 뜻이에요. 가느다란. 이런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패는 요즘 말로 앞에라는 뜻이죠. 그 앞에. 그다음에 너러바이라는 것은 이제 넓고 평평한 큰 바위죠. 활용새 되어셔라. 활용새라는 것은 이제 그 활용이라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는 요즘 말로 가가 되겠죠. 주격조사. 활용이라는 연못이 되었구나. 천년이나 된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설어 있어. 굽이굽이 설어 있어서 주야에 낮과 밤에 흘려내어 창해에 니어시니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서 낮과 밤에 흘려내어서 그러니까 흘러내렸다는 거죠. 밤낮으로 창해 푸른 넓은 바다에 니어시니 이었으니 이 니어시니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이었으니 이런 뜻이 되겠죠.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이루를 디련난다. 풍운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바람과 구름과 비 이런 것을 이제 내리는 시기죠. 언제 얻어서 삼이루라는 것은 이제 흡족한 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3일 동안 내린 비니까 이거를 디련난다라는 것은 그 내리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셔라.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이 표현이. 음해라는 것은 이제 벼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온은 시든이에요. 벼랑의 시든 풀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다 살려내고 싶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살피려는 어떤 관리자가 되고 싶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해라는 것은 그늘진 낭떠러지에서 고통받는 상황이고 시든 풀은 어떤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은 어떤 작가의 생각,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겠죠.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디어. 넘어디어라는 것은 이제 넘어 내려가서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을 넘어서 내려가서 그다음에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 올라하니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외나무라는 것은 이제 외나무죠. 외나무 다리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하니. 올라하니는 요즘 말로 오르니라는 정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곳에 오르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절벽이죠. 천심절벽이라는 것은. 이것을 반공은 공중이죠.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버여내니, 이 촌촌이라는 것은 이제 구비구비란 뜻이에요. 마디마다 베어내니 살같이 풀터이셔 배같이 걸으시니. 이거 뭡니까? 그 12폭포가 그 실같이 실이 풀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가 걸려 있는 것 같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도경 12급이 내봄에난 여러이라. 그러니까 도경, 그러니까 산수의 모양을 그리고 설명해 놓은 책에는 12급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더 많아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적선이 이제이셔 곧혀 은원하게 되면, 이적선은 이태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적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적선이라는 것은 유배를 당한 신선이라는 뜻입니다. 신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신선들이 하늘나라에서 유배 왔다고 해서 이걸 적강이란 말 쓰거든요. 적강. 유배를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적강이란 말 쓰는데, 그 유배 간 신선이 이제 있어 고쳐 다시 은원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군, 여기도군은 여기보다죠. 낫단 말 못하려니 산중을 매양보랴. 산중을 계속 보겠느냐. 동해로 가자사라. 동해로 가자꾸나. 남여 완보하여 산영루에 올라하니. 남여는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예요. 완보는 느리게 걷는 거죠. 그래서 남여 완보하여,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가마를 느리게 걸어서 산영루에 올라하니, 그러니까 산영루에 오르니라는 뜻이겠죠. 영농백개와 수성제조는 이별을 원하는 듯. 그러니까 영농백개는 맑고 푸른 시냇물이고요. 수성제조는 이게 여러 숫자고 소리성자죠. 여러 소리로 우는 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의 아주 그 유명한 관동별곡의 한 대목이고요. 자, 나번은 지금 이 내용이 이제 뒤로 이어지는데, 최익현의 유한라산기라는 이것도 아주 명작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한라산에 이제 올라가서의 어떤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 후에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맞죠? 산등성이를 휘감았어요. 그래서 괴이하게, 이건 이제 이상하게라는 뜻이죠.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곳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데 9길의 흙을 쌓고 또 한 삼택의 흙을 얻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삼택이는 이제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서 나르는 데 쓰는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기구일 수도 있고요. 분량을 세는 단위도 됩니다. 그래서 흙을 얻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굳게 먹고 곧장 수백 걸음을 전진해서 북쪽가에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 그러니까 상봉이란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상봉. 그 윗상자에다가 그 봉우리 봉자를 쓰겠죠. 한자로 쓴다면. 이게 상봉이죠. 상봉.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르러서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멍을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게 백록담이라는 거예요. 백록담. 한라산에 가면 백록담이 있죠. 주위가 1, 2 남짓 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얕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찼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히 사는 듯 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그런 그 봉우리들도 그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천부의 성곽이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이런 뜻, 천부라는 게 우리가 천부인권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부여해준 인권이다. 이걸 천부인권이라고 말 쓰는데 그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석벽에 매달려서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서쪽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다는 거예요.
서쪽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따라오는 자는 겨우 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진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 보며 좌로는 부상. 이 부상이라는 게 이제 밑에서 설명이 나오죠.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이 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상이죠. 부상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 항주를 가리켜요. 이 소주 항주는 또 중국에서 아주 멋진 남경 지역의 도시죠. 가리키고 북으로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옹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영향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송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는 식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 않았을 것이다.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내용이 있죠. 소동파가 이제 그곳에 유배를 가서 자신을 이제 신선이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죠. 이어서 낭낭하게 읊조리며 추경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식구를 읊으며 백록담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놓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처음에는 한라산을 등정하게 된 과정, 목적 이런 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백록담에 이르러서 바라본 어떤 정경, 그런 경치의 모습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또 최고봉에 다다라서 감회 그리고 이제 한라산의 진면목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9번에 기역에서 미음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쭉 보시면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죠. 왜 4번이냐면 기역은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기역을 한번 볼까요? 기역을 보면 여기 지금 보면 기역이 어디 있습니까?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뭘 하거든 이라는 부분이 있죠. 찾으셨나요? 노국 좁은 줄도. 그러니까 이것은 공자의 높은 경지를 가리키는 거죠. 이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이 아니라 공자의 높은 경지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서 높이에 감탄하던 화자가 이제 노국이 좁은 줄도 좁고 천하를 작다고 말한 사람이 공자의 높은 경지를 이야기한 거니까 이거는 조금 답이 안 되겠죠. 자, 2번은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그리고 있다. 자, 니은번이 뭡니까? 여기 보면 어와 저 뒤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이거는 공자의 경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죠. 어떻게 나는 저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